서울 한복판 명동 번화가의 오후 2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서하은이었죠. 낡고 해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못 본 척 지나갔지만 하은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사람에게 다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 맑은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닌 순수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의 작은 손에는 낡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몇 개의 동전만이 덜그럭거리고 있었어요. 점심을 굶은 배는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하은은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한편 그로부터 몇 블록 떨어진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70대 노인 한 분이 진료실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었죠.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차여 있었어요. 30년 전 아내 이선영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은색 시계줄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정말 너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강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내를 그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같은 시계를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죠. 병원을 나선 강태식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걸어서 가겠네. 좀 걷고 싶어.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뜻을 따랐어요. 강태식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걷지 않을 번화가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죠. 그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작은 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하은이었죠. 강태식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맑은 눈빛이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어쩐지 그 아이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강태식은 하은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춥지도 않은 날씨에 왜 떨고 있을까 싶어 자세히 보니 배고픔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은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은의 얼굴에서 30년 전 젊은 시절의 이선영을 보았거든요. 특히 그 맑은 눈빛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 강태식은 당황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은은 평소처럼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강태식이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바로 시계를 본 거였죠. 하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확신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계. 우리 할머니 거예요. 강태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보려던 찰나 하은이 다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만든 시계라고. 만들었다고?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선영은 젊은 시절 시계 수리점에서 일했었죠. 그녀가 직접 만든 시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강태식이 차고 있는 이 시계 말이에요. 하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계 뒷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K와 S. 맞죠? 강태식은 손이 떨려서 시계를 제대로 풀 수도 없었어요. 하은의 말이 맞았거든요. KTS&LSY. 강태식과 이선영의 이니셜이 정확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있니? 강태식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은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그 시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시계라고요. 강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선영이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하은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강태식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어요. 집에 계세요.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아프셔서 잘 나오지 못하세요. 강태식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선영이 살아있을까요?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하은은 강태식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강태식의 가슴 속에서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강태식이란다. 그가 대답하자 하은의 눈이 더욱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늘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태식이라고요. 강태식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선영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니? 강태식이 물었어요. 하은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요. 할머니랑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강태식은 하은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가끔 저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죠. 하지만 태식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리세요. 기억을 잃었다고?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래전에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시죠. 하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강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선영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동안 자신은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고 때문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요양보조일을 하세요. 하지만 아프셔서 자주 쉬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강태식은 10살밖에 안 된 하은이 생계를 위해 거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선영도 하은도 모두 자신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너를 어떻게 키우고 계시니? 강태식이 물었어요. 하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아프시면서도 저에게 예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특히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를요. 사랑 이야기? 강태식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분 이야기요. 그분을 위해 시계도 만들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대요. 강태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선영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난 30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거의 다 왔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저 멀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 보였어요. 강태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한 강태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이선영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은은 강태식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조금 떨리는구나. 강태식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은은 그런 강태식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하은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에요. 강태식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하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은이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안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벌써 왔니? 오늘은 일찍 왔네. 문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식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선영의 목소리였거든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식은 숨을 멈췄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뒤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선영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머리는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몸은 예전보다 많이 여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태식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이선영은 하은을 보며 웃다가 하은 뒤에 서 있는 강태식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은아, 이분은 누구시니?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태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선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바로 태식 할아버지세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에요. 이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식이? 그녀는 강태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많이 나쁘거든요. 혹시 선영아.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야. 태식이야. 그 순간 이선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강태식은 손목의 시계를 풀어서 이선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준 시계야.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고 다녔어. 이선영은 시계를 보는 순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비록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거든요. 이 시계. 왠지 익숙해요. 제가 만든 거라고요? 그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선영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이선영은 시계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시계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더니 뒷면을 뒤집어 보았어요. 그곳에 새겨진 이니셜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KTS, LSY.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새긴 글씨예요. 이 손의 감촉을 기억하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식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선영아, 나를 기억해 보려고 해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시계방에서 말이야. 내가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 이선영은 눈을 감고 애써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어요.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시계방에 들어오는 모습,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만.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강태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둘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봐줘.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이선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과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인가요? 그래. 그때 너는 26이었고 나는 28이었어. 강태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분홍색 한복을 입었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 이선영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행복했던 기억, 사랑스러웠던 순간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저희가 정말 부부였나요? 그래. 3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사라졌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었지.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이선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고.
맞아요. 저도 기억해요. 깜깜한 곳에서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신원 미상자라고 했죠. 하은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강태식은 이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비록 내가 나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선영은 강태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태식 씨인가요? 그래. 나 태식이야. 강태식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태식의 품에 안기며 30년간 쌓인 그리움을 터뜨렸습니다. 이선영이 강태식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강태식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이 다시 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하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그리워하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서 있으면 피곤하실 거예요. 셋은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태식은 이선영과 하은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선영은 강태식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를 끓여드릴게요. 하지만 찬장을 열어보니 차입조차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아, 차는 됐어.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자. 이선영은 머뭇거리다가 강태식 옆에 앉았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태식 씨, 정말 죄송해요. 기억을 못해서. 이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사고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다시 만난 거잖아. 하은이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이선영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게. 정말 꿈 같구나. 강태식은 하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는 선영이와 어떻게 만나게 됐니? 하은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5살 때였어요. 할머니가 길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데려가 주셨거든요. 부모님은?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없어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이선영이 하은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강태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영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강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걸요. 하지만 하은이가 거리에서. 강태식의 말을 이선영이 끊었어요. 뭐라고요? 하은아, 너 혹시 밖에서 구걸하고 다닌 거니?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약값이 부족해서. 이선영은 하은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할머니가 못나서. 강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내 도움을 받아줘.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야. 이제 함께 살자. 이선영은 강태식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어요. 태식 씨, 저는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강태식이 이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 하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이선영은 하은의 천진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때 강태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선영도 급하게 강태식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식 씨, 어디가 아프세요? 강태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져 갔어요. 이선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이선영이 소리쳤어요. 하은이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선영은 강태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정신 차려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강태식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선영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선영아, 미안해. 강태식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라고요. 이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대원들이 강태식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이선영은 강태식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하은도 눈물을 흘리며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강태식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선영과 하은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라고요. 병실로 옮겨진 강태식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선영과 하은이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다. 꿈이 아니구나. 태식 씨. 이선영이 강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프다는 걸 말이에요. 너희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강태식이 약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강태식은 병실 침대에 누워 이선영과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30년간 그리워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태식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막 다시 만났잖아요. 이선영이 강태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영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와 하은이를 만났으니까. 하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가족이 된 거 맞죠? 이제 헤어지면 안 돼요. 강태식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야. 강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영아, 이걸 받아줘. 봉투 안에는 통장과 인감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내 재산이야. 이제 너희들 몫이야. 강태식이 말했어요. 하은이 교육비, 너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비용이 들어있어. 걱정하지 말고 써.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강태식이 이선영의 말을 막았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잖아. 가족끼리 뭘 그래. 며칠 후 강태식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강태식은 이선영과 하은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자. 우리 가족 사진을. 강태식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가 도와주어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태식은 가운데 앉고 이선영과 하은이 양옆에서 그를 감쌌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 세 사람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하은아, 할아버지 약속 하나 해줄까? 강태식이 하은을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은이 대답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할머니 잘 돌봐드리고. 네, 약속할게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강태식은 이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나 먼저 가도 원망하지 마.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태식 씨. 이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비록 기억은 희미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날 밤 강태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선영과 하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강태식의 유언에 따라 하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노숙 아동들을 위한 복지재단이었어요. 이선영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새 학교에 다니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도서관 한켠에는 유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식의 시계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처럼요. 하은은 가끔 그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계 바늘은 따뜻한 빛을 내며 반짝였어요. 그렇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비록 강태식 회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은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고 이선영은 매일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하은이는 이제 당당한 중학생이 되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 햇살이 비칠 때면 유리장 속 시계가 따뜻하게 반짝입니다. 마치 강태식 회장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죠. 작은 시계 하나가 이어준 기적 같은 만남,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